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한 주제는 보건위기와 자유의 딜레마, 의료행정의 윤리적 재구성입니다. 21세기 보건위기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나 행정의 효율성 문제를 넘어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고민을 우리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의무와 같은 조치들은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택이었고, 때로는 시민들이 강한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결정은 단지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명을 우선할 것인가, 어떤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윤리적 사유의 장이었습니다. 특히 감염병 확산 시기의 의료 자원 배분 문제, 예를 들어 누가 먼저 병상에 입원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트리아지 상황은 실제 행정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이 발표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 공리주의적 사고, 자유주의적 권리 이론, 돌봄 윤리 등의 현대 윤리 패러다임이 보건 정책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충돌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 논의는 단지 철학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료 행정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윤리적 기준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보건 위기 상황에서 흔히 발생하는 윤리적 긴장, 바로 공익과 개인 자유 사이의 갈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건 행정에서 공익과 자유 사이의 균형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사회 전체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어떤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공세 조치나 백신 접종 의무화는 이런 사고 방식에 기반합니다. 감염 확산을 막고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사회 이익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니까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 생계, 정신 건강은 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자유주의 관점이 등장합니다. 존 로크나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철학자들은 개인이 자신의 삶과 신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가 개인의 선택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 의무화나 QR코드 제도 같은 강제 조치에 대해 자유주의자들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개입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사회의 계약론입니다. 홉스는 무정부 상태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강력한 국가 권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롤스는 공정한 절차와 최소한의 정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의 관점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자유 제한이 필요하지만 그 제한은 투명해야 하고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론은 각각 보건 정책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은 더 복잡합니다. 원칙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누구를 먼저 치료할지를 결정하는 트리아지는 단일한 철학으로는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환자의 나이, 회복 가능성, 사회적 역할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얽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보건 행정자는 단지 이론만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윤리 판단 능력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 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실제 의료 자원 배분에서 어떤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트리아지, 즉 의료기관, 의료 자원의 우선순위 결정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팬데믹이나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는 의료 자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치료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사용하는 개념이 트리아지인데요. 이는 단순한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매우 깊은 윤리적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보건행정에서 윤리적 결정을 내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바이오 윤리 4원칙입니다. 첫째, 자율성 존중. 환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고, 둘째, 선행.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해야 하며, 셋째, 악행 금지. 해를 끼쳐선 안 되고, 넷째, 정의.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트리아지 상황에서는 이 네 가지 원칙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존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 병상을 우선 제공하는 건 정의와 선행의 원칙에는 맞지만, 나이 많거나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는 자율성과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령이나 장애 여부, 혹은 사회적 기여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과연 그 판단이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 따릅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철학적 대안이 바로 돌봄 윤리입니다. 이 접근은 추상적인 원칙보다 관계와 공감, 책임감을 중시합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기 쉬운 사람들, 예를 들어 요양병원의 고령 환자나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트리아지는 단순히 누가 먼저인가를 결정하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 규범 윤리와 관계 윤리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건 행정은 이런 다양한 윤리 틀을 함께 고려해 정당하고 균형 잡힌 정책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공공위기에서의 윤리 판단을 돌봄 윤리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따르는 바이오 윤리의 네 가지 원칙, 즉 자율성, 선행, 정의, 무해성은 평상시에는 유용하지만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구체적 판단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트리아지 상황에서는 생존 가능성이나 자원 효율성 같은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사회적 맥락이나 환자 개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윤리적 공백을 메우는 대안이 바로 돌봄 윤리입니다. 돌봄 윤리는 추상적 규범이 아닌 인간관계, 상호의존성, 정서적 유대에 기반한 윤리입니다. 캐롤 길리건과 조앤 트론토 같은 연구자들은 윤리 판단이 공감과 신뢰, 그리고 책임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예컨대 요양병원에 있는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의 생명은 단지 생존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없습니다. 그들 또한 누군가에게는 가족이고 돌봄을 주고받는 공동체 일원입니다. 이런 관계적 맥락은 윤리 판단에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건 행정은 위기 속에서도 단순한 규범 적용에 그치지 않고 돌봄의 시선을 윤리 체계에 통합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보다 더 정의롭고 더 포괄적인 공공보건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보건위기 속 윤리적 충돌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2020년부터 세계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 거리두기, 백신 접종 의무와 같은 강력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공의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되었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유주의 전통이 강한 미국과 유럽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발한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서거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 중국, 뉴질랜드 등은 중앙 집중형 행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봉쇄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대응 차이는 단순히 행정 역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공익 중 무엇을 우선시하느냐는 철학적 전통의 차이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공익은 누구의 희생 위에서 성립되는가? 국가는 개인의 신체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백신을 거부한 사람에게 차별을 가해도 되는가?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정책의 옳고 그름을 넘어서 공리주의와 사회주의,
공리주의와 자유주의, 사회계약론 간의 철학적 긴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결국 팬데믹은 추상적 윤리 이론들이 실제 정책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갈등하는지를 드러낸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팬데믹 초기 누구를 먼저 치료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의료 자원 배분과 트리아지의 윤리적 쟁점을 다룹니다. 2020년 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으로 병상, 인공호흡기, 의료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는 불가피하게 트리아지, 즉 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판단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한 병원에서는 80세 이상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스페인과 프랑스의 일부 지역에서는 고령자나 기저질환자가 사실상 치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2020년 말 수도권 병상 부족으로 경증 환자를 생활치료센터나 재택치료로 전환한 바 있는데, 이것 역시 넓은 의미의 트리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윤리적 질문에 직면합니다. 고령자나 장애인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가? 생존 가능성이라는 기준은 과연 객관적인가? 사회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존 롤스는 무지의 베일 개념으로 비판합니다. 만약 내가 어떤 나이, 건강 상태, 사회적 지위인지 모른다면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한 치료 기회를 원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효율성을 따르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가 희생될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판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는 돌봄 윤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돌봄 윤리는 관계성과 책임, 그리고 맥락을 중시합니다. 단순히 생존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중증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살릴 것인가는 생존율이나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관계의 문제입니다. 각 윤리 이론은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이 기준들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이를 보다 명확히 보여주는 것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공리주의, 자유주의, 사회계약론, 돌봄윤리, 각각의 핵심 가치, 장점, 그리고 한계를 비교하여 우리가 어떤 기준 아래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논의는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보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누구를 먼저 치료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고,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깊이 연결된 철학적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보건 위기는 단순히 감염병의 확산이나 의료 자원의 부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우선할 것인지, 어떤 자유를 제한할 것인지, 그리고 행정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를 되묻게 하는 윤리적 장면입니다. 이 연구는 공익을 앞세우는 공리주의와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 충돌이 보건행정의 측면에서 어떤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하는지를 탐색했습니다. 또한 실제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윤리적 판단이 단지 원칙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감정, 그리고 맥락적 요소와 어떻게 얽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돌봄 윤리는 정서적 배려와 관계성을 중시하며 보편적 윤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완전한 해답은 아닙니다. 갈등이나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도 함께 존재하기에 보완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보건행정은 기술적 설계나 법적 타당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통계로 환원되고 효율성이 윤리를 압도할 위험이 커지는 지금, 우리는 보건행정의 언어 속에 다시 철학을 불러들이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답의 제시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현실에 대해 더 책임 있게 반응하려는 사유의 태도입니다. 감사합니다.